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렌더하는 땅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풀장에 관련된 첫 번째 용품 비치볼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하고 텍스처 작업 간단하게 배치한 다음에 렌더링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블렌더를 실행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를 실행하면 이렇게 3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A를 눌러서 모두 삭제를 해볼게요. X를 누르고 델리트를 눌러주겠습니다. 비어져 있는 뷰포트에 UV 스피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 UV 스피어를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비치볼에 굴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눌러서 위쪽에서 바라봐 줄게요. 자, 비치볼에 굴곡을 주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이 엣지들을 모두 선택하고 또 그 나눠준 엣지의 중심 부분에 있는 엣지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마우스 왼클릭으로 이렇게 한 줄 선택해 줄게요. 밑에 쪽에도 동일한 위치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Alt Shift 누르고 마우스 왼클릭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다시 봐주신 다음에 가로선도 모두 선택을 해줄게요. Alt Shift 누르고 선택. 그리고 이제 이 나눠준 엣지의 중심 부분에 있는 엣지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를 누르고 3칸 띄우고 여기 선택, 여기도 3칸 띄우고 선택, 3칸 띄우고 선택, 나머지도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엣지가 모두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로선 뿐만 아니라 여기 둥근 부분에도 굴곡을 주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이 엣지 선택, 아래쪽 부분에 같은 위치에 있는 엣지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Alt Shift를 누르고 여기 이 부분에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랗게 서클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도 동일하게 Alt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해줄게요. 하지만 중간에 있는 이 버텍스는 선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선택이 해제되게 됩니다. 위쪽 부분의 버텍스도 선택을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 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굴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베벨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B를 눌러서 면을 추가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간격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는데요. 마우스 휠을 한 칸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엣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적당히 마우스 위치를 옮겨서 넓이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조금 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 마우스 왼클릭으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3개의 엣지, 3줄의 엣지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한 칸씩 선택이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안쪽에 엣지만 선택된 상태에서 S를 눌러서 안쪽으로 굴곡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U를 눌러서 UV 매핑 탭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밑에서 세 번째 탭에 있는 마크심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3을 눌러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값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스패너 모양을 눌러서 모디파이어 탭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뷰포트와 렌더 값의 수치를 각각 3으로 똑같이 맞춰주도록 할게요. 거친 표면은 마우스 우클릭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적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신에 중간에 있는 부분에 면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저처럼 이렇게 굴곡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여기 선택된 엣지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S를 눌러서 굴곡을 조금 더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바라봐 주도록 할게요. 중간에 있는 버텍스를 드래그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엑스레이 모드가 꺼져 있으시면 밑에 쪽에 있는 버텍스는 선택이 되지 않으실 텐데요. Alt Z를 누르시게 되면 엑스레이 모드를 껐다가 켜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모드를 켜주시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버텍스도 이렇게 연하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엑스레이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선택해서 위쪽에 있는 버텍스, 아래쪽에 있는 버텍스를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X를 눌러서 버텍스를 삭제를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뚫려 있는 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Alt Z를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는 꺼주시고 맨 안쪽에 있는 이 엣지들을 선택을 해줄게요. Alt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연결된 엣지들이 모두 선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S를 눌러서 안쪽으로 면을 뽑아주도록 할게요. 적당히 뽑아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클릭으로 그 자리에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칸 더 뽑아볼게요. 이 S를 눌러서 안쪽으로 면을 뽑아주고 적당히 놓아주신 다음에 뚫린 면은 F를 눌러서 메꿔주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면도 동일하게 만들어 줄게요. Alt를 눌러서 모든 엣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S를 눌러서 안쪽으로 면을 뽑아주고 적당한 위치에 놓아주신 다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뚫린 면은 F를 눌러서 메꿔줄게요. 자,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끈하게 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은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고 이제 텍스처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저장을 꼭 한 번씩 해주세요. 원하는 폴더에 세이브 블렌더 파일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저장해주신 다음에 이제 쉐이딩 탭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딩 탭으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위쪽 화면에서 Z를 눌러서 머테리얼 프리뷰로 되어 있는 이 탭을 렌더 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까맣게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우측에 이 렌더 탭을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카메라 탭을 선택해 주시고 렌더 엔진이 기본 설정인 EV로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고 사이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바이스 부분에 CPU로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GPU로 변경을 해줄게요.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굴곡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밝기를 조금 밝혀줄게요. 중간 탭에 있는 이 오브젝트 탭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월드 탭으로 바꿔줄게요. 자, 만약에 이 노드가 두 개가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노드가 화면을 벗어났을 텐데요. 이럴 때는 뷰를 누르고 프레임, 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노드가 자동으로 중간 배열되게 돼요. 두 개의 노드 옆쪽에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Shift A, 서치를 선택하고 Environment Texture, 노드가 맨 위에 뜨네요. 얘를 클릭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Environment Texture 노드의 컬러 값과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Environment Texture 노드에 오픈을 눌러서 HDRI 이미지를 불러와 주도록 할게요. 저장해 놓았던 HDRI 이미지를 오픈 이미지를 눌러서 불러와 주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배경이 깔리게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명이 부드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에 텍스처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월드 탭으로 바꿔줬던 이 탭을 다시 오브젝트 탭으로 돌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구본 모양 옆쪽에 뉴 버튼이 있는데 뉴를 눌러줄게요. 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두 개의 노드가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측에 이 탭을 마우스를 놓고 위로 올려주시면 밝기가 밝아지게 돼요. 파란색으로 놓고 나머지 색상들을 이 칸칸마다 다르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측에 지금 렌더 탭으로 설정되어 있는 탭을 맨 아래쪽에 머테리얼 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만들어 주었던 이 파란색 머테리얼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머테리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비어져 있는 머테리얼이 하나 생성이 됐는데 우선 이 머테리얼을 추가로 만들어 주기 전에 칸칸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렌더 탭으로 봤을 때 렉이 걸리기 때문에 Z를 눌러서 머테리얼 프리뷰로 다시 돌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죠.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마우스를 여기 가까이 놓아주시고
L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을 눌렀더니 연결된 모든 버텍스가 선택이 되게 되는데요. 왼쪽 하단에 Select Linked라는 탭이 하나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탭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저희는 세 번째 칸에 있는 Sim을 한번 눌러볼게요. Sim을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방금 마우스를 얹어서 L을 눌렀던 부분에 이 버텍스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엑스레이 모드를 켜서 한번 볼게요. 여기 중간에 저희가 베벨을 적용하면서 만들어 주었던 엣지에 마크심을 적용을 해줬는데요. 이 마크심을 기준으로 연결된 모든 버텍스들을 선택해 줄 수 있는 이 설정 탭입니다. 그래서 이 심을 기준으로 면들을 선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크심을 적용을 해줬어요. 자, 한 칸씩 건너서 하얀색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Z를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는 다시 꺼주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있는 면은 선택이 되었고 여기 있는 면도 선택을 해줄게요. 마우스를 이쪽에 있는 면에 가지고 간 다음에 L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이 마크심을 기준으로 연결된 모든 면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한 칸 띄우고 여기도 L을 누르고 선택, 한 칸 띄우고 L을 누르고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럼 총 4개의 면이 이렇게 선택이 되게 돼요. 조금 전에 새로 만들어 두었던 이 비어져 있는 머테리얼을 여기에다가 적용시킬 건데 왼쪽 하단에 Assign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바깥쪽에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선택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선택해 주었던 부분에 하얀색 머테리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에는 하얀색 머테리얼이지만 비어져 있는 머테리얼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본 옆쪽에 U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머테리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 옆쪽에 컬러바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밝기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마우스를 클릭하고 위로 올려서 조금 더 밝은 하얀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러프니스 값만 추가로 조절을 해볼게요. 러프니스 값을 낮춰주시게 되면 빛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비춰졌을 때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DRI 조명이 이렇게 비쳐서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러프니스는 한 0.05 정도로만 주도록 할게요. 옆쪽에 파란색 텍스처랑 비교했을 때 많이 반짝반짝거리게 되죠. 자, 이제 파란색 부분, 옆쪽에 여기 파란색 부분에 다른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바깥쪽에 집어서 선택을 모두 해제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L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저희가 Sim을 눌러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Sim을 기준으로 나눠진 부분의 면을 선택해주게 돼요. 우측의 머테리얼 탭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머테리얼을 추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비어져 있는 머테리얼이 추가로 만들어졌죠. Assign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새로 만들어준 머테리얼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U를 눌러서 새로운 머테리얼을 추가해 줄게요. 베이스 컬러의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밝기는 더 올려주겠습니다. 러프니스 값도 0.05로 동일하게 하얀색이랑 똑같이 맞춰줄게요. 자, 이제 한 칸 더 넘어와서 여기에 또 다른 색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바깥쪽에 집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 파란색 부분에 놓고 L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머테리얼 탭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머테리얼을 만들어주고 Assign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U를 눌러서 새로운 머테리얼 생성해 주시고 베이스 컬러의 색상을 주황색 계열로 바꿔주겠습니다. 밝기도 올려줄게요. 러프니스 값도 0.05로 낮춰주겠습니다. 한 칸 더 띄어서 여기 있는 파란색도 색상을 바꿔줄게요. 마우스를 뷰포트 아무 곳에 찍고 선택 해제해 주신 다음에 L을 눌러서 여기 있는 버텍스 선택,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머테리얼 생성해 주시고 Assign 눌러주신 다음에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U를 눌러서 새로운 머테리얼 생성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베이스 컬러의 색상을 또 바꿔줄게요. 핑크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기도 올려줄게요. 러프니스 수치를 0.05로 동일하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 공 위쪽에 있는 이 원형과 아래쪽에 있는 원형에도 하얀색 머테리얼을 적용을 해줄게요. 바깥쪽에 찝으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서클 부분을 마우스를 놓고 L을 눌러서 선택, 밑에 쪽 부분도 L을 눌러서 선택.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위아래 부분의 면이 모두 선택이 되게 됩니다. 우측에 만들어 두었던 머테리얼 중에 두 번째 하얀색 머테리얼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어사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 이 하얀색 머테리얼이 적용되게 됩니다.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확인을 해볼게요. 나머지 텍스처에는 모두 이렇게 반짝거리는 재질이 들어가는데 파란색은 조금 거칠게 들어가 있죠. 우측에 첫 번째로 만들어 주었던 파란색 머테리얼을 선택해 주시고 러프니스 수치를 0.05로 낮춰주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반짝거리는 질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중간 저장을 꼭 해줄게요. Z를 눌러서 렌더 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치볼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머테리얼도 모두 적용됐기 때문에 레이아웃 탭으로 다시 돌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지를 깔고 렌더링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Shift A를 누르고 메쉬에 플레인 메쉬를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바닥이 될 부분인데요. 이 공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금 키우고 Z를 눌러서 공 아래쪽으로 내려주겠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 뚫고 지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낮춰줄게요. 그런 다음에 3번을 눌러서 옆쪽에서 볼게요. 아래쪽 부분에 이 플레인이 선택된 것이 보일 텐데요. 지금 옆쪽에서 봤을 때는 이 플레인이 너무 얇기 때문에 두께감이 없어서 옆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대각선에서 보신 다음에 눌러줄게요. 뒤쪽에 있는 이 부분 드래그 선택을 해서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하겠습니다. 1을 눌러서 Z를 눌러 위로 뽑아줄게요. 적당히 올려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클릭으로 그 자리에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뒷 배경지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여기가 딱 떨어지지 않게 부드럽게 곡선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벨을 이용을 해볼게요. Alt를 눌러서 여기 있는 이 버텍스 두 개, 엣지 하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trl B를 눌러서 면을 추가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면이 두 개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마우스 휠을 위로 한 칸씩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적당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클릭으로 놓아줄게요.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겠습니다. 거친 표면이 보이기 때문에 Ctrl 3을 눌러서 Subdivision Surface Modifier까지 적용을 해줄게요. 뷰포트와 렌더 탭은 각각 수치 3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뭉뚱해졌기 때문에 가로에도 면을 추가로 나눠줄게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다시 들어와 주겠습니다. Ctrl R을 눌러서 세로로 선이 나눠질 수 있도록 마우스를 가져다 댄 다음에 마우스 왼클릭 ESC로 그 자리에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베벨을 적용을 해볼게요. Ctrl B를 눌러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면이 많이 나눠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클릭으로 꼭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배경지도 설치가 완료되었고 카메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hift A를 누르고 아래쪽 부분에 있는 이 카메라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줄게요. 지금 비치볼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Alt R을 누르고 Alt G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카메라의 회전값과 이동값이 초기화가 되면서 바닥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을 눌러서 옆에서 봐주신 다음에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카메라 선택한 상태에서 G를 눌러서 여기 위치로 옮겨주시고 R을 눌러서 이 벌어진 부분이 이 비치볼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0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메라 뷰로 뷰포트가 전환이 되게 돼요. 카메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아웃풋 탭, 이 프린터기 모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사각형인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레졸루션 XY 값의 수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920, 1080 가로로 이렇게 넓이가 넓어진 형태의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얘 수치를 1024, 1024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카메라 비율이 바뀌게 돼요. 아웃풋 탭에서는 이것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 맨 아래쪽 부분에 캠코더 탭을 열어주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눌러줄게요. 렌즈 부분에 타입에 퍼스펙티브라고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오소그래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오소그래픽 스케일의 수치를 줄여주시게 되면 이 물체가 확대가 되게 돼요. 얘를 늘려주시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가 이렇게 축소돼서 보이게 됩니다. 수치는 한 3 정도로 맞춰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Z를 눌러서 렌더뷰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치볼이 중간에 보이게 돼요. 바닥 부분이 하얗기 때문에 흰색 부분과 경계선이 조금 뭉뚱한 것 같아서 바닥 부분의 플레인을 선택을 해줄게요. 바닥 부분의 플레인 선택, 우측에 이 지구본 모양 머테리얼 탭을 눌러주겠습니다. New를 눌러서 새로운 머테리얼을 만들어주고 베이스 컬러의 색상을 바꿔줄게요. 하늘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볼을 선택하고 R을 2번 눌러볼게요. R을 2번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각도로 이렇게 기울여 줄 수 있는데 적당히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위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우측에 여기 탭에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GZ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GX 여러 각도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그림자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시고 쉐이딩 탭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쉐이딩 탭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카메라 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의 뷰포트에서 0번을 눌러서 카메라 뷰로 봐줄게요.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로 설정되어 있는 이 탭을 월드 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노드들이 이렇게 보이죠? 파이네틱 4K EXR로 되어 있는 이 노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텍스처 콜디네이트 매핑 노드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로테이션 값을 조절을 해줄게요. X 수치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의 배경이 이렇게 회전되게 되면서 그림자 방향이 바뀌게 돼요. 저는 한 50도 기울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레이아웃 탭으로 돌아와서 저장해 주신 다음에 렌더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렌더 탭을 열어줄게요. 렌더 탭에서 렌더 세팅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샘플링 부분을 볼게요. 맥스 샘플 값이 4096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2000 정도까지 낮춰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축키 F12번을 눌러주셔도 되고 왼쪽 상단에 렌더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지정해 놓았던 이 맥스 샘플 값이 뜨면서 앞쪽에 수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이 수치가 2000에 다 되게 되면 렌더링이 완료되게 됩니다. 기다려 볼게요. 렌더링이 다 완료되고 나면 이 수치들이 짧게 줄어들게 되면서 렌더링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미지를 누르고 세이브까지 눌러주셔야지 이 이미지, 렌더링된 이미지가 저장이 되게 돼요. 이미지를 저장해 주시면 모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비치볼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름용품 만들기 강의가 2개가 더 있으니 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